어떤 사회가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현실이에요. 군주사회의 현실은 모순 그 자체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현실이에요. 군주사회의 현실은 모순 그 자체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회도 역시 국민 모두가 다 사회분업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국부는 누구한테 갔을까요? 군주와 그 측근 귀족들에게 모두 갔고, 나머지 평민 노예들은 대부분은 피통치자로서, 피구속자 또는 예속물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뿐이에요. 거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군주는 특정 사람, 특정 귀족에게는 땅을 나눠줬어요. 재산권이죠. 그들이 그 농토를 농민에게 소작시키게 했단 말이에요. 거래이자이죠. 그리고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징집했어요. 신체이자이죠. 군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백성의 물건을 일방적으로 또 증발도 했어요. 재산권이죠. 백성의 가족 형태를 모계 사회를 하는지 부계 사회를 하는지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 뭐 등등 이것 등등을 갖다가 또 친족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를 군주가 결정했단 말이에요.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이런 것들을 군주가 결정하는 거죠. 한편 군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의리의리한 궁궐을 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재산을 뺏었죠. 그리고 백성의 신분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여성들을 수많은 여성들을 궁녀로 두었단 말이에요.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 또 사생활의 자유를 다 침해하고 그것을 군주가 다 결정했던 거죠. 또한 군주는 국가기관의 체제, 그 형태 그리고 그 기관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관한 어떤 오늘날 참정권에 관한 사항을 다 군주가 혼자 결정했어요. 이 모든 것도 국가가 결정한 것을 군주가 또 강제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것도 군주가 행사했죠. 그 법질서를 군주가 만들고 법질서에 위반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귀족이든 평민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옥살이에 살게 할 수 있었고 또 때로는 잔인한 형태의 어떤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권, 신체의 자유를 군주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군주제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농업혁명, 다시 말해서 농사를 같이 짓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 농업혁명 이후에 농사를 같이 지었다는 게 뭐예요? 사회 분업이 활발해졌다. 과거에는 수렵으로 채집해서 나와 있는 걸 그냥 따먹기 바빴으니까 각자 자기 먹기 바빴던 생활이었는데 농사를 같이 짓게 되니까 서로 분업을 통해서 서로 협업을 통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혁명이 일어날 즈음에 이제 군주제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군주제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사실 분업에 참여했고 농사를 통해서 생산량이 증대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군주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았었고 또 과거 수렵 채집해서 먹고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풍요로운 생활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발 하라리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농업혁명 덕분에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의 총량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분의 식량이 곧 더 나은 식사와 더 많은 여유 시간을 의미하지 않았다. 평균적인 농부는 평균적인 과거의 수렵 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며 그러나 더 열악한 식사를 해야 했다. 농업혁명은 안락한 새 시대를 열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농부들은 대체로 농업혁명 이전의 수렵 채집인들보다 더 힘들고 불만스럽게 살았다.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었다라고 이제 유발 하라리는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요. 농업혁명이. 우리가 생산량이 증대됐는데 그 증대된 것을 다 누가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이죠. 이게 분배 문제이고요. 정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주제의 특징은 노예제도예요. 노예제도가 있다는 것은 군주제에서 말하는 정의가 허구임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노예가 당연히 사회분업에 참여했죠. 막노동을 하고 일을 무진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는 주체로 대우받고 객체로 취급당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사회의 본질, 함께 같이 산다라고 하는 사회의 본질, 분업과 분배의 질서로 이루어진다는 사회의 본질과 배치되는 거죠. 이미 벌써 노예제도는 그것 자체가 이미 허구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모여 산다는 사회 개념에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군주제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군주가 세습된다는 데서도 바로 알 수 있죠. 그건 분명한 거예요. 인간의 혈연관계와 분배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혈연과 일치될 수 있을까? 허구죠. 아무런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때로는 성군이나 또는 철인이 군주의 지위를 가지고서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 성군, 그 철인이라는 사람, 군주가 군주의 세습을 결정했다면 그 군주는 스스로가 허접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불공정하죠. 불합리한 거예요. 왜요? 그 많은 백성 중에 전체적인 공동체적 분배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식이나 자기의 혈연밖에 없을까요? 1대 어쩌다 넘어갈 수 있지만 2대 3대가 계속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불합리한 분배를 조장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무리 성인 군주였다 하더라도, 성인이었고 그 다음에 성군이었다 하더라도 만일에 그 사람이 세습을 결정했다 하면은 그 자신이 이미 벌써 허접한 군주였다, 이렇게 허접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무튼 군주제는 이와 같이 뭐랄까, 사람들 전부를, 사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구조, 또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